모든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기본 단위다. 단위이자 생명 현상을 영위하는 기능적인 단위이기도 합니다. 구조와 기능의 단위가 바로 세포다. 자, 이 세포에는 설명됐다시피 여기 막이 있어요. 막. 식물은 세포벽이 있거든. 근데 동물 세포들은 그냥 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냥 버들버들한 젤리처럼 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좀 딱딱할 텐데 그렇지 않고 막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막을 인지질 막이라고 부르는데 바이러스 중에는 이 인지질 성분을 함유한 녀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기름이잖아. 막이 기름이야. 기름인데 바이러스가 여기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기름막을 둘러싸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럼 오면 어떻게 될까? 기름하고 기름 누가 붙이면 섞여버리겠지. 그래서 쉽게 쏙 들어와버리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종 코로나라는 녀석이 바로 코비드-19이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세포로 침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습기를 트는 이유가 뭐냐면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이 미생물들이 들어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한 수분이지만 미생물 입장에서는 나야가라 폭포야. 그렇기 때문에 촉촉하게 유지를 좀 시켜줘야 돼. 건조하게 되면 보호막이 뚫리니까 쉽게 미생물 입장에서는 침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들 눈 맨손으로 막 비비고 또 코파다 코 찔리고 그러지 마세요. 염증 생깁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손이 많이 더러워. 손 씻고 왔어도 미생물 자라게 하는 변이가 있거든요. 손 딱 찍으면 손 모양이 좀 찌끄죠. 근데 뭘 하면 거의 안 나와. 뭘 하면 되냐면 손소독제 맞아. 알코올 성분들은 거의 알코올 사료를 시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소독제를 그 쓸 일이 잘 없잖아요. 병원 가서 많이 쓰지.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손 씻을 때 여러분 잘 씻어서. 특히 이 손금 있죠. 이 손금이 미생물한테는 그랜드 캐년이야. 엄청난 미생물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글자를 제대로 긁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환절기는 면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 발 관리를 잘하란 말이 의미 있는 말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미생물량이 가장 많은 장비, 기구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그 항생제 내성균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쥐가 어떻게 달라붙었겠지. 그래서 거기 조부모님들이 감염되는 사례 그런 것들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병원에서 휴대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맞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심심한 휴대폰 꺼내게 된다니까. 특히 우리 방사선 사람들께서는 간호사들보다 여유가 있다 보니 커피 한 잔과 먹고 휴대폰을 뭐 이렇게 그런 시간적 여유가 간호사들은 어때? 정신없어. 계속 치기 짜고 그러고 피 어디고 어디서 지금 신경 쓸 때 그렇게 좀비처럼 돌아다니는 게 간호사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어때? 여유롭게 커피 한 잔. 그래서 내가 볼 때 보건계열에서 화이트 컬러가 방사선 사이지. 블루 컬러가 간호사. 자, 세포막의 조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세포막 보면 23페이지 보세요. 23페이지에 뭘 먼저 나오냐면 양갈 1번 뭐라고 했습니까? 막지질이라고 나오죠. 막인데 지질막이야. 지질막. 그래서 막지질이야. 요 기름층. 현재민지는 요 바깥쪽, 제일 바깥쪽 테두리를 여기 두고 있습니다. 막지질.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밑줄은 어디 칠 거냐면 일반 동그라미 밑줄 칠게요. 인지질은 하고 시작하네요. 두 줄 칩니다. 인지질은 세포막의 기본 구조는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중요합니다. 2번 동그라미 밑줄을 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줄입니다. 밑줄 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지질의 한 유형으로 세포막 지질의 약 20%에 달한다. 인지질 이중층의 소수성이 뭐냐면 물하고 안 친한 형량이야. 물하고 친한 형량은 친수성이라고 부르고요. 소수성, 아니 기름이니까 어때? 소수성이겠지. 소수성 영역 내에 흩어져 있으며 세포막을 강화하고요. 극한의 온도에서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이 세포막. 그래서 세포들마다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달라. 여러분들 그
편평상피세포 들어봤어요? 입방세포 들어봤나? 아니요? 그런 애들이 있어. 그다음에 원주세포. 응? 그때 원주 기둥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분비하는 애들 위쪽이라든가 위라든가 이런 쪽의 세포들은 원주세포하고 입방세포 네모난 거. 이런 애들이 있어서 분비하는 데 도움되고요. 그다음에 피부나 이런 거는 편평상피세포로 되어 있어서 열이나 이런 데서 보호하는 그런 세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돼가지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후두 쪽 세포도 평평상피세포이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면 얘가 뭘로 변하냐면 입방세포로 네모나게 쭈그러들어요. 그러면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걸걸해져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암 전 단계 상태인데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담배 안 피면 다시 언젠가 전체 다시 돌아오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세포들은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럼 담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줄이 끊어야 돼. 끊어. 그리고 끊어내요. 왜나 그런 거지? 그리고 담배에 전자담배가 있고 일반 우리가 담배가 있을 때 전자담배하고 일반 담배하고 흡입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분석을 해봤더니 발암물질 차이가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냥 담배는 더 많아.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피려면 전자담배로 피세요. 피지 마 그래야 되는데 그치? 내가 안 돼도 되고 나부터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가정주부들이 폐암 많이 걸리는 게 남편이 옆에서 담배를 많이 펴서 걸리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하다 보면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나는 연기 있죠. 그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많이 마실수록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요리할 때 반드시 후드 켜놓고 생각보다 요리할 때 많은 벤조피렌이 발생이 됩니다. 큰 거 먹지 말라 만들어봤죠, 그죠? 거기에는 다량의 벤조피렌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리할 때 맞. 굳이 발암물질을 내 몸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 물론 발암물질을 넣는다고 해서 암에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일반인들, 정상인들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만들어지는 암세포 개수가 몇개요? 0, 2, 10, 100, 100. 200개. 조금 더 기다릴 걸. 만들어져요. 근데 왜 암에 안 걸려요? 조져버리니까. 우리 몸에는 대식세포라든가 호중구 이런 애들이 조져버립니다. 조금 유전자 이상해진 애들이고 증식하려고 하다 보면 조져버리고. 근데 내 면역이 떨어지면 이 기능도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그러다 보면 뭐 걸릴 수 있어? 병. 암에 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을 잘 유지를 시켜주는 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 여러분들 뭐 선배들하고 또 술 한잔 할 거 아니야? 술 주워 먹이거든 적당히 잘 알아서 잘 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물이죠. 물도 발암물질이에요. 단 저저분이 붙어 있어. 60도씨 이상의 물. 2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온천수. 그래서 뜨거운 물 많이 먹거나 하면은 10도 안 걸립니다. 뭐라고? 세포라는 게 적응하는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인지질 보호해주고 있고 막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뜨거운 성분들은 이 부분을 파괴할 것이고 유전자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전자가 이 단백질 만드는 과정이 제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제어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세포가 증식 복제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종양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혈류를 통해서 림프절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를 전이 혈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악성 종양 다른 말로 암. 밥 먹을 때 뜨거운 국물 좋지 않죠. 그래서 위암과 식도암 물론 짜게 먹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이유가 뜨거운 거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식도암이 세계적 비율에서 우리나라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우리나라는 불편한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고 있는데 속 풀린다.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그리고 여러분 구강은 편편상피세포라 그랬잖아. 이 내려갈수록 세포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입속에서 먹으면서 뜨거 삼키면 어떻게 돼? 죽 세포들이 약해. 그러니까 어때? 뜨거워. 느껴져 내려가는 게 이러고 있다니까.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먹고 눕는 거죠.
먹고 누우면 어떻게 되냐고? 소화. 자, 위가 식도에서 위가 이렇게 돼 있어. 역류성.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 눕고 싶으면 어디로 누워야 돼? 뒤로.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역류가 안 되겠네. 이해돼?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역류가 돼서 역류성 그 위액이 세포 다르다 그러잖아. 위세포하고 식도세포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아주 강력한 pH가 2야. 강산이야. 그 테라는 것도 있잖아. 그죠? 염산. 염산 테러. 염산. 염산이야. 위산이. 얘가 이제 역류가 돼서 오면 그 헐겠지. 우와. 역류. 그래서 여러분들 술 먹고 오바이트 하면 이까지 올라오잖아. 염산이. 그 어떻게 돼? 목소리가 쉬는 거야. 헐겠지. 위 염산에다 고기다가 생각하면 돼. 그래서 먹고 누우면 된다 된다? 안 된다. 하지 마. 제발 좀 부탁이야. 하지 마. 엎드리면 되는 근데 먹고 누워도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 절제술 하시는 분들. 아. 왜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위가 절제됐기 때문에 위암 수술을 해가지고 위 살살 샀죠. 소가 급하게 돼버릴 거 아니야. 천천히 시켜야 돼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 게 도움이 돼요. 하여튼 그런 케이스 말고 여러분들 정상이니까 그러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소변도 많이 마렵다. 참으면 어떻게 돼? 방광염 걸립니다, 여러분들. 방광염 걸리면 어떻게 되냐고 수시로 관심 가야 돼요. 그 잠깐 참아보겠다고 하다가 방광염 걸려서 수시로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으니 하시고 싶을 때는 가시죠. 제 수업 시간에 가셔도 됩니다. 그지 뭐. 세포. 콜레스테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당지질 보도록 할게요. 당지질. 자, 당지질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요. 당지질은 탄수화물 그룹과 붙어 있는 지질이고요. 막지질의 약 5에서 10% 차지하고 주요 작용은 호르몬의 특히 생명력을 발달하고 호르몬 결합을 줄이는 이후 정확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포의 어느 부위에 호르몬이 결합해서 이 세포를 돌릴지 말지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신호를 전달하는 부위가 어디냐고? 공장으로 따지면은 간판? 여기 무슨 공장이야 하는 간판 같은 거겠지? 우리 간판이나 입구에 이렇게 붙어있는 삐죽삐죽 나왔던 지질이 있는데 이게 당지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호르몬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서 이 세포의 신호를 전달해서 세포가 막 뭘 생산하도록 만들고 이런 기능들을 해주고 있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시험 때문에 좀 그런 거지, 그죠? 이거는 솔직히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지원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야,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총 챕터 중에 3장입니다. 뼈가 가장 중요해.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이 장은 뭐. 다만, 뭐 때문에? 중간고사 때문에. 중간고사 때문에. 자, 이제 막단백질 보도록 할게요. 막단백질은 누구냐면 수송하는 곳. 여기 그려놨잖아. 아까 뭐라고 단백질들이 꽂혀있다 그랬잖아요. 요것들이 수송하는 곳입니다. 일로 통과.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안으로 집어넣고 다 만들어지거나 필요 없는 것들은 밖으로 분비하고 하는 요 단백질 통로. 요걸 확대해 보면은 오로고롱 생긴 녀석입니다.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습니다. 물질들이. 자, 그래서 막단백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인가? 하나, 둘, 셋 넘겨서. 네, 다섯 번째 줄 진한 글씨 보이죠? 세포막 단백질이라고 하네요. 두 줄 주십니다. 세포막 단백질에는 내재성 단백질과 표재성 단백질이 있다. 이거는 뭐야? 내재성 단백질이야. 안에 박혀있는. 표재성은 뭔데요? 겉면에 얘처럼 당지질처럼 이렇게 단백질인데 삐죽삐죽 올라가 있는 놈들이 있어. 이렇게. 표재성, 겉면에 붙어있는 애들. 표재성 단백질. 겉표면에 있다고. 표재성이고. 내재성, 안쪽에 내부에 박혀있다고 내재성 단백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만 보세요. 그림 보면 막단백질들을 볼 수가 있어. 두 번째 그림 보면 막 박혀있죠, 그죠? 박혀있고 당지질도 막 붙어있죠 위에. 이게 이제 주소를 표시하는 거예요. 녹색들, 녹색 동글동글동글동글들이 막 그죠? 새싹 자라나듯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지? 네, 이게 당지질입니다. 여기 이제 호르몬들이 결합을 하거나 해서 시그널을 주는. 신호를 주는, 세포에 신호를 주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 단백질들이 군데군데 보라색으로 박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끼리 한 애들이 바로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친수성과 소수성 대가리, 친수성 대가리와 소수성으로 된 것들이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개, 그림 봐봐. 그렇게 돼서 노란색이
여기에 단백질이 그렇게 여기 박힙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비누가 소수성이에요. 소수성 말 어렵지 않아. 소수성. 물하고 안 친하다. 기름을 만들잖아. 기름 만들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비누는 뭐 제거할 때 좋냐면 기름때 제거하기엔 좋습니다. 자동차 정비한다 기름은 기름이잖아. 예를 들어 뭐 만들 기 같은 거 만들 때 기름 넣잖아. 그때는 빨래기는 최고죠. 기름 칠하게 되면 기름과 기름 어떻게 뭉치다 그랬지. 그래서 기름과 기름이 뭉쳐나면서 떨어지는 현상이 어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쓰는 비누는 역성 비누라 해서 다른 겁니다. 그건 뭐 하는 거냐면 세균들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된 애를 비누로 병원에서 붙였다가 버려요. 우리 쓰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세균 제거는 도움이 안 돼. 그리고 단백질 때 제거, 때가 단백질이 여러분 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입니다. 때가 막 옷에 묻어 있잖아. 그거는 비누로 잘 안 져. 왜냐고? 그건 기름이 아니잖아. 그래서 비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 당연해요. 그럼 뭘로 해야 돼? 단백질 분해 효소. 그래서 아마 여러분 보면은 효소 첨가제 하면서 광고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들이 결국 일상생활에서도 잘 이용되고 있더라. 그런 내용이.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오른쪽입니다. 2번 노란색 동그라미 네모 돼 있고 세포막을 통한 운반하고 되어 있네요. 거기 보면 수동 운반하고 능동 운반이라는 게 보입니다. 수동 운반, 능동 운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동 운반입니다. 수동 운반 두 줄 밑줄 칠게요. 수동 운반의 경우 물질은 세포의 에너지 소비 없이 세포막을 통한 게 수동 패시브 트랜스포트라고 부르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수동적으로 그냥 농도 때문에 흘러가요 하는 거. 확산 들어봤지 여러분. 민준이 되어서 방구를 뻥 끼게 되면은 스물스물 여기 고농도의 메탄가스가 차면서 이 메탄가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퍼져야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해서 이 강의실을 약하게 꽉 채우게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단순 수동 운반 중에 하나예요.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죠. 수동 운반. 수동적으로 그냥 저절로 농도 차이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되는 현상을 수동 운반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럼 능동 운반은 뭐냐면 강제적으로 펌프.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때 펌프 필요하지. 펌프 쓸 때 뭐 필요해? 에너지 필요하지. 즉 ATP라고 하는 에너지.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물질을 밖으로 밖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들일 때 쓰는 그 수송을 뭐라 부른다? 능동 운반, 능동 수송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능동 운반에도 밑줄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어디 칠 거냐면 두 번째 줄의 중간에 보세요. ATP 형태 찾았습니까? 예, 밑줄 칠게요. ATP 형태의 세포 에너지 또는 운반 단백질이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써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청소하면 어떻게 돼? 기분 좋게. 여러분 에너지를 들이며 청소하는 거죠. 그죠? 수동적으로 하면 일단 엄마의 잔소리부터 시작되겠네. 그렇게 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능동 운반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물질들을 수송할 때 능동 운반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세포막 면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 뭐냐면, 이것도 알면 도움되네. 큰 중요도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려드리기에도 되는 거긴 합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의 세포는 세포가 서로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뭘로 붙어 있을까? 여러분 지금 뭐 공유결합이 됐던 무슨 결합들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수소결합이 됐던 이 결합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고르륵 쏟아집니다. 근데 잘 붙어 있잖아. 우리 피부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야. 이런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세포들이 어떻게 결합하길래 잘 유지가 되고 있을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포끼리 보면은 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를 모아서 여기 꼬맨 거 있어. 꼬매가지고 모아지겠지 여기가. 군데 이렇게
꼬매. 이런 연접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필라멘트라든가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묶여 있어. 우리가 꼭 뭐 끈으로 묶어놓듯이 신기하게. 그런 구조도 있고, 또 어떤 구조가 있냐면 파이프가 박혀 있어요. 파이프. 단백질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 얘는 뭐 하냐 봤더니 서로 세포들 간의 물질을 교환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보면 파이프는 아닌데 콘크리트나 철근 같은 게 박혀 있어요. 단단하게. 이제 콘크리트 아니지. 필라멘트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단단한 섬유질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가 결합을 시켜서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세 개야. 세 개의 결합으로 그다음에 또 각종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포가 떨어지지 않게 아주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력 때문에 어떻게 돼? 처지겠지. 나이도 어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팔자주름 생기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처지니까. 그래서 뭐 반대로 올려주면 어떻게 돼? 주름이 사라지겠지. 올려볼까? 팔자주름 사라져요? 응. 내리면 팔자주름이 나이를 가늠하는 최고죠. 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래? 필라 막 그러죠, 그죠? 안에 채워놓고 목공하게 만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우리 책에서 딱 나와줍니다. 보시면은 주황색 글씨로 치밀이온부, 틈새이온부, 부착이온부, 부착반점 이렇게 세 개가 보여주고요. 자, 각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만 비추칠게요. 1번 제목 치밀이온부 비추. 자, 그 다음에 2번 틈새이음, 간극이음, 갭정션 밑줄. 그 다음에 3번 부착반점, 데스모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밑줄. 자, 요거 다 설명했습니다. 네? 보세요. 자, 치밀하게 있어. 치밀하게. 끊는 거죠. 이게 어딨어? 이음이죠. 치밀이음부라고 부릅니다. 바이스정션. 치밀이음. 그 다음에 틈새, 갭정션은 뭔데요? 요 갭이 있네. 갭 사이를 뭐가 생겨서 통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 틈새 이음을 읽어보면 통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동할 수 있다 물질들이 나옵니까? 두 번째 줄에 통로를 통해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이동할 수 있는 자금관 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간극 틈새 이음이라고 부르는 녀석. 요거 그리면서 파이프 연결된 거 이렇게 요거고 마지막 이거 필라멘트들이 철근 구조 우리 공사할 때 보면 이 기둥 같은 요 기둥 만들 때 보면 여러분 뜯어보면 뭐가 있어요? 철근이 있습니다. 그냥 콘크리트 만들면 금방 부셔져요. 그래서 철근에다 콘크리트를 씌워놨죠. 그래서 그런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차가지고 덩어리져가지고 딱 단단하게 세포를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부착반점, 데스모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녀석이죠. 결합시킬 때 가장 간단한 게 데스모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결합이 되고 있더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림 보세요. 아래쪽 그림만 보면 세포만 면접 보면 치밀이온부 어때요? 요런 거만 보입니까? 이게 올록올록 중간중간에 막 이게 묶여있죠. 그죠? 묶여서 그런 거야. 요게 치밀이 요게 묶여있어요. 그 다음에 부착반점 찾아보세요. 부착반점 꼭 거미같이 생긴 녀석이 있을 거예요. 철근처럼 그죠? 덩어리 막 져가지고 어떻게? 거미처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게 데스모점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딱 들어가 있는 틈새 이것도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세개 보이는 오른쪽이죠. 이렇게 해서 세포들끼리 붙어 있구나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흘러내려. 죽는지도 모를걸? 그냥 다 분해 되는데. 거기다 이온결합, 공유결합하고 각종 그 결합들까지 끊어버리면은 그냥 먼지가 되겠지. 그죠? 혈액도 보면은 얘들이 분자 단위라서 원자들이 합쳐지고 조직이잖아, 덩어리. 그래서 얘들도 다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세포질. 세포 소기관입니다. 세포질. 자, 세포질은 이거야. 여기 이 세포에서 안쪽에 촉촉하게 물로 채워져 있어. 자, 여러분 이거 인지질 막을 풍선이라 생각해. 여기다 물을 채우는 게 바로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지질이기 때문에 말캉말캉한 구조로 물풍선, 그죠? 그 안에 물이 차 있죠? 그 물이 바로 세포질입니다. 거기에 핵도 떠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토콘드리아,
발전소, 미토콘드리아도 돌고 있고요. 단백질 합성하는 누구? 리보좀도 돌고 있고요. 소포체, 그다음 골지체,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게 됩니다. H부예요, 세포질에. 그래서 여기는 밑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뿌린데 뭐. 자, 그 안에 이제 뭐가 차이냐? 세포질 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티큘럼이라고 부르는 그물이에요. 그물. 얼금설금 돼 있다고 부르는 게 있는데 세포질 그물이 어디 있나? 여기. 또 DNA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그물들이 이렇게 있어. 왜 있는데요? 여기서 리보좀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래서 RNA를 DNA가 뭐 만든다고? RNA 만들잖아. 여기서 만들어 삥 밖으로 나와. 그럼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해. 그 장소야. 그래서 리보좀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리보좀들의 방이라고 불리는 곳이 세포질 그물 중에 박혀 있다고 해서 과립처럼 보인다고 과립 세포질 그물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보좀이 없으면 과립이 없으니까 무과립 세포질 그물 그래서 막 그런 말을 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될 게 과립 세포질 그물을 봐야 될 게 없을까? 네. 용어가 바뀌었네요. 자, 27페이지 오른쪽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질 그물이고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면 과립인데 새로운 용어로는 거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러프하단 말이야. RER이 그래서 RER, 러프, 거칠다. 왜? 뭐 때문에 거칠다? 리보좀 때문에 거칠다 그랬어요. 리보좀. 원래 매질매질한 데 있는데 리보점들이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그러니까 뭐 거칠거칠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거친 세포질 그물이라고. 자, 그래서 밑줄 칩니다. 세 줄 밑줄 칠게요. 거친 세포질 그물엔 핵산, 효소 등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며 세포에서 물질을 운반하는 순환기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여기 많은 말들이 포함이 돼 생략되어 있어. 뭐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가 누구야? 리보좀이야. 리보좀. 단백질 합성은 리보점이에요. RNA 가닥을 통해서 왔다 갔다 누가 오뚜기처럼 생긴 리보점이 결국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리보점이 어디 있다고? 거친 세포질 그물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백질 합성한다라는 말이 나온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실제 단백질 합성하는 부분은 누구라고? 거친 세포질 그물이 아니고 리보솜. 거기에 있는 리보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뭐예요? 볼게요. 로 이동한다. 자, 매끈이가 나왔네. 매끈. 스무스하다고 했습니다. 매끈. 왜? 뭐가 없길래? 리보솜이 없어. 그렇지. 리보솜이 없으면 그렇게 나겠지. 자, 하나, 둘, 셋, 네 줄 해주십니다. 매끈 세포질 그물은 지방질의 합성. 그래서 더더욱 매끈합니다. 지방성분, 지방산 불과 지방산 대사에 관여하고요. 고환과 부신결질에서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합성하고요. 근육세포에서 칼슘 이온 저장도 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유리에 관여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매끈 세포질 그물, 무가립 세포질 그물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다. 스무스 레티큘럼에서 하고 있다. 뭔 차이야? 리보솜이 있다 없다야? 리보점? 없다. 넘겨봐봐. 그럼 바로 리보점이 나와. 적을 필요 없어. 딱 넘겨보면 28페이지에 누가 나와? 리보점 나오죠? 자, 두 줄 주실게요. 리보점은 뭘 한다고 역할이? 단백질을 합성. 그렇지. 그게 포인트야. 단백질을 합성하는 매우 작은 조밀한 과립이다. 이 과립 때문에 거친 세포질 그물이 되고 없으면 매끈이가 되겠고. 이름을 왜 그렇게 바꿨을까? 과립 세포질 그물, 무과립 세포질 그물이 옛날 이름이었고 지금 이름 바뀌었더라고. 거친 사람들이 그게 다 괜찮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왔지 않을까? 과립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입자를 과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리보점이 어때? 작은 입자지. 현미경을 보면은 이 세포질 그물에 리보점이 박혀 있는 거죠. 더 보면은 리보점이 뭐 확대도 할 수는 있겠죠. 전자현미경을 보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녀석들이 여기 박혀 있 과립처럼 박혀 있다. 입자처럼 작은 입자로 박혀 있다고 해서 과립의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꼭 느낌이 키위 속에 있으라는 씨앗. 이번 한국 도착 생기겠다. 자, 그 다음에 골지바디 보도록 할게요. 골지체입니다. 골지바디. 골지바디는 공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골지바디 또 끝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 막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주로 패킹, 포장 담당하는 곳입니다. 단백질이나 제품 생산은 리보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포장해야 되겠지. 포장 담당을 누가 한다고? 골지바디. 골지체에서 포장 담당합니다. 네? 포장은 어떤 건데요? 말은 포장이라고 했지만 이 포장이 뭐냐면 단백질들을 만들었을 때 단백질들을 서로 조합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거든요. 피부 세포가 되기도 하고 침이 돼, 침. 아밀레이스가 되기도 하고 소화효소가 되기도 하고 눈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냐에 달라지는데 그 조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하는 패킹, 가공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제품 생산하는 걸 완제품으로 만드는 곳이 어디라고? 골지바디다. 골지바디. 자, 그래서 거기 골지바디에서는 밑줄 어디 치냐면 주요 기능은 세 번째 줄 끝에 있습니다. 밑줄 칠게요. 세 줄 밑줄 칩니다. 주요 기능은 세포질 그물에서 생산했죠? 그거를 어떻게? 운반해온 물질을 정렬도 하고 수정하고 패킹, 포장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더라. 자, 지금까지 배운 게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 리보솜. 정답. 리보솜. 다른 다 까먹어도 리보솜만 까먹지 마세요. 리보솜이 뭐 하는 애죠? 단백질. 결국 여러분 몸에 필요한 거 만들어주고 있는 애가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고 있죠? 세포의 DNA. 그래서 DNA 똘마니 정확히 말하면 RNA 명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지. 자, 리보솜보다 더 중요한 녀석이 4번에 나옵니다. 뭡니까? 바로 사리체. 사리체 리밋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영어 발음대로 그냥 미토촌드리아 아니죠? 미토콘드리아는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님이 하는 역할 두 줄 밑줄 칩니다. 사리체는 뭐 만든다고요? ATP 하는 에너지. 이게 에너지야, 여러분들. 우리 몸에 쓰고 있는 에너지가 ATP입니다. 우리는 전기로 하는 게 이 ATP를 가지고 전기 만들어요. 그래서 ATP라 불리는 세포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기관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ATP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심장, 그다음에 근육, 뇌 이런 곳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위의 특징이 뭐냐? 열이 많다. 그래서 열이 많은 곳이 머리, 심장, 가슴팍, 그다음에 근육 쪽 운동했을 때 시뻘개지잖아. 그럼 운동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을 때는 심장 쪽이 장기 쪽. 그거 열로 인해서 여러분 체온이 37도가 유지가 됩니다. 36도. 누가 데운다고? 그런 애들이 저절로 데워져. 순환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행식이야, 우리 몸이. 혈액이 물로 쫙 돌리면서 전반적으로 순행, 우리 온몸의 온도를 다 갖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순환이 중요하다. 이 순환이 잘 되게 막혀버리면 문제가 생긴다. 신장 얘기를 해야 되는. 다음은 비뇨기라서 자, 그 다음에 5번 용해 소치가 나옵니다. 29페이지 용해 소치. 자, 용해 소치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 없는 물질들을 분해하는 거죠. 핵산 등 저분자 물질로 미생물도 죽여버려야 돼. 먹고 죽여버려. 그때 분해하는 게 용해 소치입니다. 큰 의미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과산화 소체. 과산화 소체. 과산화 소체는 톡시다제, 카탈라제, 우리 노화에 좀 영향을 좀 주는 녀석이긴 한데 독소를 좀 제거해주고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주로 이 과산화 소체가 많은 곳이 간 쪽에, 그 다음에 신장 쪽에 많이 분비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녀석이 과산화 소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밑줄을 세 번째 줄 끝에 보세요. 과산화소체 내하고 시작하네. 두 줄 밑입니다. 과산화소체 내의 효소 일부는 지방분해 촉진하고요. 독성이 강한 세 줄 시작입니다. 과산화수소를 부산물로 생성을 합니다. 이 과산화 분해 요소는 카탈라제라고 부르는 분해 요소에서 없애죠.
왜냐하면 과산화수소는 독성 물질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몸에서 이용도 한다? 필요 없는 애들 죽일 때 우리 세포 보고 예를 들면 맥키고도 수명 있는 거 알죠? 네. 적대도 수명 있고 수명 있는 아들 수명 다 됐을 때 죽일 때 우리 몸에 만들어진 과산화수소로 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다른 세포의 독성 자극을 못 나타내려고 카탈라제 분비해가지고 없애버려요. 없애고 네, 만들어서 없애고 다시 또 없애고 그런 작용들을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선모 및 편모 돼 있고요. 선모는 잔잔한 털을 말하거든. 털이. 편모는 정자꼬리를 생각하면 돼. 그게 막 반시계 방향 회전하면 전진하지. 정자가 어느 정도 운동도 갖고 있냐면 꺾으면 회전도 해요. 방향전은 자유가 없어. 시계 방향 돌리면 어떻게 될까? 후진도 하는데 후진 안 해요. 전진만 하는 거예요. 오니 전진만 해서 정자. 그런 것들, 털들, 그것들이 선모하고 편모라는 것이 있더라만 보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포 골격, 뼈대를 이루는 게 이제 필라멘트, 아까 필라멘트 있었잖아요. 내가 필라멘트로 이렇게 골격을 이룰 때 이렇게 또 지지층 이룰 때 필라멘트 스타일이 있죠, 그죠? 필라멘트 성분들이 있더라.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세포 포함물, 요거는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